안녕하세요. 헤드헌터 23년 차 박상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직장 내 매너리즘 권태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또 회사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나 일하는 게 재미없고 보람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8.4%가 직무 만족도 저하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입사 후 1에서 3년 차에 이런 권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직장 내 매너리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매너리즘 권태기 발생하는 시점. 먼저 직장 내 매너리즘이 언제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 후 1에서 2년 차. 이 시기는 새로운 일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때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배울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또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두 번째, 직무 숙련도가 향상된 이후. 역설적이게도 일을 잘하게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성과 대비 보상이 낮을 때. 잡코리아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4.2%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이나 인센티브가 기대보다 낮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되죠. 네 번째, 반복 업무에 지쳤을 때. 매일 비슷한 업무의 연속, 창의적 도전보다는 루틴한 일상만 계속될 때 내가 로봇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상실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매너리즘은 더욱 깊어집니다. 파트 2. 매너리즘이 생기는 근본 원인 4가지. 그렇다면 왜 이런 매너리즘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반복적 업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하루 중 41%의 시간을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들은 처음엔 익숙해지는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와 긴장감을 앗아가죠. 두 번째 원인, 목표 상실. 갤럽의 2023년 글로벌 직장 환경 조사에서 한국 직장인의 단 24%만이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2%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상실되면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 성장 정체감. 링크드인의 2023년 직장인 학습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의 57%가 현재 업무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감정은 매너리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원인, 인정 부족.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년 업무 트렌드 인덱스에 따르면 직장인의 54%가 자신의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조직으로부터의 피드백이 부족할 때 이런 감정이 더욱 강해집니다. 파트 3. 매너리즘 권태기 극복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1. 업무 방식 변화 주기. 첫째,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예를 들어, 항상 워드로 작성하던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거나 이메일 대신 직접 대면해서 소통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 방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창의성이 23% 향상된다고 합니다. 둘째, 새로운 툴과 기술 도입. 노션, 슬랙, 피그마 등 새로운 협업 도구를 배워보세요. 이런 도구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흥미도 되찾게 해줍니다. 방법 2. 자기개발과 성장의 지속. 첫째, 관련 자격증 및 교육 참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의 직무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4% 높다고 합니다. 둘째, 외부 네트워킹. 업계 세미나, 컨퍼런스,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시야를 넓혀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방법 3. 개인 목표 다시 세우기. 스마트 목표 설정법 활용하기.
스마트 목표는 목표 설정 및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 메저러벌, 달성 가능 어치버벌, 관련성 렐러번트, 시간 제한 타임 바운드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올해 안에 프로젝트 매니저 자격증 취득하기, 6개월 안에 새로운 업무 영역 담당하기 같은 목표들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가 있는 직장인들의 성과가 목표가 없는 사람들보다 42% 높다고 합니다. 방법 4.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개선. 첫째, 동료와의 교류 확장.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평소 대화하지 않던 다른 부서 동료들과 식사해보세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사와의 1대1 미팅. 정기적으로 상사와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리어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 5.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기. 첫째, 물리적 환경 변화. 책상 정리, 자리 이동, 새로운 문구류 사용 등 작은 변화들이 의외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업무 외 루틴 바꾸기. 출퇴근 시간 활용, 점심 산책, 업무 후 독서 등 일상의 작은 루틴을 바꿔보세요. 파트 4. 실천 팀 매너리즘 탈출 루틴 5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오늘 목표 1가지 적기. 매일 아침 오늘은 이것만은 꼭 해내자라는 작고 명확한 목표를 하나씩 세워보세요. 둘째, 주 1회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매주 한 번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보세요. 보고서 양식을 바꾸거나 회의 방식을 변경해보는 것입니다. 셋째, 매주 1명 이상 새로운 사람과 대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신선한 자극을 받으세요. 넷째, 한 달에 1권 책 읽기. 전문성 강화나 마인드 확장을 위한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연 1회는 스스로 경력 리뷰. 내가 원하는 커리어 방향과 맞는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매너리즘은 성실히 일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눌려 멈춰버릴 수도 있지만 방향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 일에 어떤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너리즘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다시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매너리즘 극복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